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금방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한 2시간 가량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 선비들은 어떻게 놀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하는 것만큼 사실 노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세대 같은 경우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노는 겁니다. 풍류를 즐기는 거죠. 이 낮과 밤이 있는데요. 낮 하면은 늘 일하고 어디 가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돈 버는 거니까 돈 벌고 그렇게 팍팍하게 긴장된 상태에 지내는데 그런 시절을 많이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제 낮만큼 중요한 게 어쩌면은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밤인데요. 밤과 이제 충전, 잠. 이게 잘 자고 잘 충전해야지 사실은 낮에 제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 젊었을 때는 보면은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은 좀 벌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이 팍팍하고 또 몸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비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놀면서 또는 풍류를 즐기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일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안에 얼만큼 충만되어 있는가?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자기가 보내온 시간이 얼마만큼 비에 또는 우로에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 90살 정도까지를 보면은 30, 60, 90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30세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직장을 구할까? 거기에 혼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놓으면 전부 서울대 가라고 막 이렇게 하죠. 좋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잘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지 말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 뒤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앞서가서 너가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너의 편안한 삶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밖에 없어요. 키워드가 공부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영어 단어 많이 외우셨죠. 수학 문제 풀고 국어 문장력 이런 것을 길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질서정연하게 잘 전달하고 또 책 읽으면 잘 파악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사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구해 가지고 나이야 약간 들쭉날쭉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30세부터 이제 60세까지 이때는 결혼도 하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때는 처자건사입니다. 처자건사. 그렇죠. 아들, 딸을 또는 부인을 잘 건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자본.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 잘 보내고 또 부인하고 이 돈을 쓰면서 이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 노력을 그동안에 꾸준히 진짜 열심히 해오셨을 거예요. 누구나 아마 이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받고 하면은 이게 굴종을 하게 돼 있어요. 노예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공부의 노예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는 처자의 노예가 되고 또는 바깥에 나가면은 상관의 노예가 돼가지고 시키는 듯 다 하고 하루에도 때리치우고 싶은 생각이 12번 생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처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60세부터 90세까지 뭐 이것도 물론 사람들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들, 딸 시집 가고 내 몸은 노쇠하고 나하고 배우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이들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 하자면 왔다가 막 가고 의식적으로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 친구들도 아들, 딸도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처자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원래 이제 동물들은 모두 우리도 사실 그 인간이 동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리사랑은 이게 본능입니다. 내리사랑. 그래서 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사랑인데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켜서 또는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양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효도하고 충성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때 이제 그 60부터 90까지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그 시기에 해당하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곧 정년을 하는데 여러 어르신들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 있거나 안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을 이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처음에는 공부한다고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시간 다 이래 보내고 그 다음에는 처자 때문에 막 좋은 시간 다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도 다 떠나가고 몸도 노쇠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 시간을 이제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야 되는 요 즐겁게 하는 게 이제 풍요와 관련된 겁니다. 놀이, 풍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선비들은 이제 그 재산 옛날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날 근대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그렇게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양반 사회처럼 축적이 되지 않았어요.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자기 관리를 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이 선비들은 이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놀아라니까 노는 방법입니다. 풍류를 즐기는 방법. 그래, 즐겁게 사는 방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이제, 이거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화 공간을 이제 만들어 갔던가. 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조선 전기의 강희안이라고 하는 분이 호가 인제인데 어지린자 이분이 그린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사관수도. 고사는 이제 높은 품격을 가진 선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선비 또는 지식인, 좀 품격이 높은 지식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벼슬 한다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돌에 기대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잔잔한 물을 보는 것입니다. 물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이게 마음을 옛날 어른들은 물로 표현하기를 즐겼는데 물을 한번 보세요. 물은 옹달샘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개울을 내려오면서 굉장히 하여튼 그 청신한 소리를 내죠.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내다가 강처럼 유유히 흐르다가 또 바다에 가가지고는 출렁거리고 모습이 다 다르죠. 그래 내려오다가 어떤 데는 직폭 바로 이렇게 쏜살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조만한 웅덩이를 만나면 그게 조만해지고 큰 호수를 만나면 크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것은 이게 붉은 물감을 풀면 붉게 되기도 하고 파란 물감을 풀면 파랗게 되기도 하고 또 수증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구름으로 떠다니기도 하고 비로 내리기도 하고 이게 물은 완전히 이제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습처럼 인간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마음의 그런 상태를 갖고 있죠. 여러 어르신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경우는 막 파도처럼 폭풍이 불어서 파도처럼 말이죠. 이게 막 이게 울렁거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의 마음 속에는 개울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의 마음은 내 마음은 호수욕 하듯이 큰 호수, 진양호처럼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구름처럼 유유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물의 어떤 역사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고사는 이 고사라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 선비라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옛날 선비들도 화가 나면은 마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이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쩌면 여기 무슨 욕망이 끌어가지고 앞에 이제 돈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명경지수로 만드는 거. 이걸 어떻게 명경지수로 만들까? 지금 명경지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명경지수로 밝은 거울처럼 지수, 거쳐 있는 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깨끗하고 자기 얼굴이 제대로 이렇게 보이는 맑은 물, 이런 것처럼 마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비로소 충전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마음의 안에서 파도 치고 막 그 구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이 전부 다 물이잖아요. 여기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선비들의 풍류를 여기서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고사 관수, 그러니까 관수, 물을 보면서 이런 어떤 문학 작품을 쓰거나 그다음에 이쪽에 그 상주에 가면은 관수로 있죠. 관수로 지금은 이제 그 의성땅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장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관수로 관수 맹자대 보면은 물을 보는 방법, 물이 그 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자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주야에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태계도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 전부 다 그 물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는 고사 관수도는 고사가 물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물을 보면서 마음을 명경지수처럼 만들어야겠다. 여기에서 충만된 자아를 느낄 수도 있고 행복감이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체로 이제 이런 어떤 메뉴입니다. 메뉴가 긴 수작과 한 수작이 있어요. 긴 수작은 긴장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옛날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런 데 독서실 같은데 뭐 다른 사람들 안 보이고 혹시 다른 사람이 공부하다가 보일까 싶어서 아마 여기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신문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요 안에서 막 공부하려고 이 외우는 공부입니다. 요즘 도서관 안 그렇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텅 빈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이 시끌벅적하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한 수작은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 소통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풍류는 어떻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이 됐을까?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락. 동락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혼자 즐거워요. 옛날 어른들은 이 동락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요. 동락당, 동락원 이런 거 있죠. 저쪽에 왜 그 안동에 뭡니까 회제 이연적
거기 가면 양동 가면은 거기에 그 동락당 옥산서원 옆에 동락당 있죠. 동락. 혼자 즐기는 것입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즐길 줄 알아요, 사실은. 보통 보면 혼자 외로움을 타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요. 그리고 혼자 잘 즐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잘 즐기고 다른 사람하고도 잘 노는 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잘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혼자 어떻게 즐기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우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뭐 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악기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모니를 맞춰가지고 전체로 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악기 연주하는 건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그 비파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금은고를 타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꼭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악기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 좋은 악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즐기는가.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락과 동락입니다. 그다음에 선비들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제시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그 서울 미술관에 거기서 삼국유사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시간이 약간 남아가지고 미술관에 보니까 이게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고갱의 그림인데 이 고갱의 그림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옛날에도 이 그림을 봤거든요. 이 그림을 봤는데 야 그때 이제 이 그림 앞에서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목부터가 심상찮아요. Where do we come from? 우리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 근본적인 질문.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어떤 제목의 심각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이제 볼 때 대체로 이게 열십자를 그려보거든요. 그 화가들이 기본적으로 그려요. 이 타히티섬에서 이 그리는 글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작가거든요. 그렸는데 열십자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아래 부분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밝고 즐거워 보이고 그 뒤에는 어둡고 그래요. 밝고 즐거워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체로 뭐 이게 낙원이죠. 가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옷을 대체로 벗고 있어요. 저 뒤에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옷을 입고 있고 어두침침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그림을 볼 때 대체로 이런 어떤 그 맥락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날은 시간이 약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구도 속에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은 이거 어떻게 이제 이 그림을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저 위에는 이제 가식이 많고 그리고 많이 속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끄럽고 괴롭고 그래서 그런 걸 가리기 위해 가서 옷을 입었고 분위기가 어두침침하고 근데 여기에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많이 짓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종교죠, 종교. 그래서 이제 여기 종교가 대상에 있죠. 이 대상에게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왜 기도할 때 자기가 잘못 저지른 일들,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막 이게 빌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지고 하는데 그때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낄 때 제가 탁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죄 많이 짓고 부끄러워하면서 사는데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내세워 가지고 부처한테 빌고 예수한테 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저성인지 모른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저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극락 가려고 하죠. 천당 가려고 하고 빌고 그래 하잖아요. 공자님은 그런 건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죽은 이유 사실 잘 모른다. 삶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가니까 대체로 즐겁고 그다음에 사과도 따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요. 즐겁게 지내가지고 낙원이나 천당에 가는데 그것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낙원이나 천당에 가도 극락이 바로 이제 지극히 즐겁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발표를 하면 이미 타인의 몫이에요. 읽는 사람의 어떤 그 몫인데, 이 안에도 보면 더욱더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낙원에도 아기가 있죠. 아기. 생과. 그 다음에 성장해가지고 이 늙은 여성이 있죠. 생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극락에도 생멸이 있고 낙원에도 생멸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현재성입니다. 현재. 이게 우리가 나중에 누구나 다 죽는데 죽어가지고 이 극락에 간다고 낙원에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빌어가지고 극락 왕생을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디 가면 자꾸 적어놓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 가도 생멸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봉착하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2025년 9월 며칠 있잖아요. 이 시간과 이 진주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지옥에 있기도 하고 천당에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생명을 갖고 있는 내가 이 공간에서 이 시간대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완전히 욕망에 분출한 파도처럼 막 이렇게 폭풍우가 불어오는 그러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지옥에 있느냐. 안 그러면 명경지수를 가지고 천당에 있느냐. 이게 사실 전부라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다.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자식이 해결해 줍니까? 돈이 해결해 줍니까? 명예가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 관리를, 아까 이제 고사 관수도에서는 명경지수를 표현했는데, 이 퇴계집 읽어보더라도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이렇게 읽으면 다 읽혀요. 야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퇴계가 왜 잔잔한 어떤 우물을 연못을 이야기하고 제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차는 거, 이걸 왜 두렵다고 했을까?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이 막 흔들리는 거 이거 하고 제비가 차지 않았을 때 깨끗한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로 천당 지옥, 명과 암이,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더 위대하게 보여요. 굉장히 더 위대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물을 보고 있는가 이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물이 담겨 있는가. 내 마음의 호수에, 내 마음의 바다에 어떤 물이, 어떤 상태로 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이 대체로 이래요. 하나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고, 왜 뜨거운 가슴, 그 다음에 냉철한 이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이 심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만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사실 떨어져도 살아요. 팔다리 뭐 이런 것도 없어도 눈하고 코하고 이런 것도 없어서 사는데 이 두 개가 없으면 죽는데 그게 바로 뇌하고 심장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사람은 어디의 수뇌부는 이거거든요. 핵심적인 것. 그 다음에 서울은 뭐 한반도의 심장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심장.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두 개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심장이에요. 뇌사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 그 살아있죠. 심장이 멈출 때 사실 완전히 이제 먹게 되는 건데요. 가장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서적인 측면. 이게 바로 이거 열을 뿜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근데 대체로 우리는 원래 이제 모순되어 있어요. 인간 자체가 원래 모순적인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이게 조율 안 되면은 이 이성과 감성이 분열돼 가지고 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정신이 이제 이상해져 가지고 이게 자기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보면은 저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감성이 너무 이제 냉정해지니까 이게 또 이성이 그러니까 뇌가 그러니까 감성이 대체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라고 하면서 이제 적절한 어떤 상태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사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성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예컨대 우리 이제 그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요. 연애를 할 때도 보면은 이 여성이 남성을 이제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남자가 못생기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가문도 시원찮고 앞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성격마저 안 좋아요. 더러워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몇 가지의 어떤 논리로 보면 이 사람하고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가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모순되어 있어요. 이성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여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 문학에도 보면은 불과 물이 있어요. 불과 물 같은 경우도 구지가 많이 들어보셨죠. 김해에서 그 현장을 갖고 있는 것인데 구지봉에 구하구하 거부가 수기현야라 네 머리를 내놔라. 약불현야면 만약에 머리를 내놓지 않는다면은 구워서 먹으리라. 번작이 깨야라 해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가락국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지가가 있고 이게 임금을 부르는 영신군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수로 왕이 탄생을 했다. 알 6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내려온 게 바로 이제 김수로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탄생을 이야기하고 불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백수 하얀 머리에 광부 미친 듯한 어떤 그 노인이 이 술병을 쥐고 막 이렇게 물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도와 공이여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세요. 공무도와 공경도와 그런데 이 공이 마침내 물을 건너가셨네. 이렇게 물로 들어가는 거죠. 타이사 물에 떨어져 가지고 빠져 가지고 이사 돌아가시니 당내공아 우리 님을 어찌하리 이런 거거든요. 이때 물은 이때는 죽음이죠. 죽음이면서 또 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모순된 건데 이런 모순된 것 안에서 이 음양이 그렇듯이 이게 이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우리 문학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가장 어떤 최초의 작품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긴 수작과 한 수작이 나오는데요. 긴 수작과 한 수작. 이 긴 수작은 긴장된 수작은 원래 술을 주고받는 주인과 손님이 술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건데요. 이걸 긴장되게 소통을 하기도 하고, 예컨대 상호청고라는 말이 있듯이 친구를 저쪽에 천년 전에 이제 책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사귀면서 소통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한 수작은 한가롭게 수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롭게 이게 소통을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여기에 풍요의 길이 있습니다. 퇴계도 이 두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길을 논리적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이 풍류의 길을 좀 자유롭게, 풍자가 바람 풍자하고 흐를 유자거든요. 바람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물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하여튼 자유로운데 그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한 수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책과 이거는 긴 수작과 관련된 거고, 밑에는 이제 한 수작과 관련된, 여기에는 이런 놀이가 있어요. 배를 타고 자연을 즐기면서 서로 이렇게 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풍류가 어떻게 되어 왔을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이 되었을까? 이걸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안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여러분들 아마 많이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은 뭐 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한의 이유가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일제 관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그렇게 평가했다. 그걸 이제 또 이제 이 많은 이 선배 학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민족이 보면은 외적에 대해서도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고 막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이 없을 수가 없죠. 못 살고 가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이 계속 쌓이는데, 그래서 이제 진달래꽃이라든가 가시리 있고 파리고 가시리 있고 하니 가시리 노래라든가 전부 또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에. 그럼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만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역시 우리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이에요, 신명. 한만큼 중요한 게 놀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인데, 이 두 개가 아까 심장과 그다음에 두뇌 또는 이성과 어떤 자유, 감성 이런 것들의 모순적 통일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민족에 대입시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명이 있는데 그 신명의 어떤 근원을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자료인데요. 중국의 삼국지 위지동의전, 위하는 것은 지금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서 이 한반도로 쭉 내려와 가지고 누가 프로젝트를 했겠죠. 거기 가 가지고 어떤 문화로 구성됐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조사해라, 이래 가지고 보고서를 올렸을 텐데, 거기에 몇 마디가 여기 삼국지 위지의 동의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천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은나라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가지고 연일토록 음식, 술 마시고 밥을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고를 하더라. 이런 대목이에요. 이 자료는 워낙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역지 국중대회를 열었고, 이것을 가지고 동맹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0월절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보세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무천이라 하더라.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신명이 있었죠. 이러한 신명이
우리의 어쩌면은 DNA 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신명으로 발동을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했던 이러한 어떤 민족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하죠. 이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요 왼쪽에 그림만 보세요. 이게 제가 옛날에 부산에 가서 찍었는 건데, 요 1층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다 노래방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다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가능한, 이게 신명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놀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 송해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놀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게 신명이 나죠. 신명. 이 신명이 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도 노래방이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전에는 들어가기도 했는데 코로나 그 이후에 코로나가 세상을 참 많이 변화시켜 놨어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해서 이거 아세요? 이거 많이 해보셨어요? 이 관광버스 안에서 이게 조명등을 달아가지고 들썩들썩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놀고 했죠. 혹시 본인의 얼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시 신명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풍류로가 하는 요 단어 자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앞에 국중대를 열어가지고 이런저런 것도 이게 놀이, 신명 또는 풍류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는데 풍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이 우리나라 고유의 하고 이제 최치원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최치원 같은 경우는 날랑비 서문에서 나라에는 현묘한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풍류라고 한다 딱 적어놨죠. 우리나라에는 고유한 아주 미묘한 중요한 이러한 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풍류로 한다. 그 풍류도죠. 풍류도. 그러면서 설교지원은 이 풍류에 대한 가르침을 베푼 그 원천에 대해서는 신선의 역사에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신선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결부시키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최치원이 살았을 때는 유불선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거를 따져보면은 이게 유교도 있고 우리 신선도 안에는 풍류도 안에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도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신례 포함 상교, 이것은 실로 이 3교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접하군생 여러 백성들을 다가가서 접해가지고 교화를 시킨다 이런 거예요. 실 예를 들었죠. 들어가면은 나라에 집에 가가지고 효도를 하고 출적 충어국 나가면 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사구지지. 이게 노나라 법관의 종지고 여기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공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노나라 법관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는 풍류도가 있다는 거지. 공자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무위, 함이 없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죠. 함이 없는 일에 처하고 함이 없더라도 무위, 무불이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자연이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무불이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 놔두면 오히려 애들한테도 말이지 자꾸 뭐 해라 이런 것보다도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 할 일 잘하는 이거하고 같습니다. 무위지사에 처하고 불언지교, 말하지 않은 가르침을 행한 것은 주주사, 주나라의 도서관을 담당했는 이 사람들이 했는 거고 이게 바로 노자죠. 노자가 주나라의 도서관장직을 했거든. 그 다음에 재앙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고 하지 말고 재선, 모든 선은 봉행하라.
받들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선축국의 태자가 한 교화다. 교화와 여 같은 것이 그거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도 보세요. 불타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이렇게 하면서 최치원이 풍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이게 이제 멋있어요. 삼국사기 밑에 잘 한번 보세요. 상마이 도이, 화랑이 어땠냐? 이 화랑은 바로 풍류도인데, 화랑은 상마이 도이, 도의를 서로 갈고 닦고, 이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며 어떻게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진리, 이 긴수작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서로 상마하고 서로 갈고 닦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렬이각, 서로 기뻐하는 것을 가학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서 서로 가하고, 이거는 소통하는 거죠. 이게 정서적인 것입니다. 정서로 서로 소통하고, 자기가 도의를 연마하고 진리를 계속 추구하고, 그 다음에 상렬이 각, 서로 즐거워하는 것을 가학으로 하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만큼 중요하고 더 중요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체력연마입니다. 체력연마. 이게 유오산수, 산수에 나가서 놀았는데 무언부지, 아무리 먼다고 하더라도 이러지 않은 곳이 없다. 가지 않은 곳이 없다. 말 타고 달리면서 체력을 연마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건데요. 여기에 하나가 맨 처음에 이게 그 상마이 도의하는 것은 지력이죠. 지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렬이 가학하는 것은 이 감성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게 정서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체력인데, 이 세 가지가 인간한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를 보면은 이 몸통이 있고 날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몸통이 이제 그 체력으로 보세요. 체력으로 보고, 이게 이제 유오산수, 무언부지 이거로 보면은 오른쪽 날개가 상마이 도의를 갈고 닦고 하는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이렇게 해야지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지 위로 높이 날아가지고 멀리까지 이렇게 나를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머리만 발달하고 자기 체력은 늘 골골하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안 돼. 이렇게 하기가 잘못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기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죠. 이성만 발달하고 다른 어떤 그 소통 능력도 없고 사람들하고 막 계속 싸우고 늘 아프고 이러면은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성 능력만 발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살기도 하고 몸도 늘 골골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 능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민폐가 돼요. 민폐. 그리고 몸만 건강하고 힘만 세고 이 두 개가 감성, 소통 능력도 없고 이 지력도 없으면 이게 깡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랑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화랑도, 화랑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고, 화랑정신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유불도, 삼교회통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치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려 시대는 보면은 이런 어떤 하늘의 제사 지내고 제의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은 다시 이제 뒤풀이하는 어떤 유의성,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부분들이 팔관회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다소 체력을 연마한다든가 이러한 화랑도의 정신이 굉장히 하여튼 그 문화해집니다. 글을 문자하고 아스러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고상해진다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퇴계의 도산 12곡 발인데, 여기 보면은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인데, 노인이 이 곡을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게 퇴계가 쓴 것입니다. 우리 동방의 노래는 대체로 음란하고 좋기 이게 말할 것이 없다. 우리 동방의 노래는 이 사랑 노래 막 이런 것들 정서적인 감정들이 더욱더 많이 노출돼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한림별곡과 같은 이게 고려시대의 그 글인데요. 이거 같은 글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은 이게 너무 하여튼 금방지다. 이게 안에 내용들이 교만하고 방탕하며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마저 있다. 이게
선비 퇴계는 이걸 또 용납하지 못하죠. 이 우리말로 쓰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최근에 이별이 유가를 지었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만은 앞에 거보다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불공한 뜻이 있다. 불공. 공손하지 못하고 세상을 조금 희롱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약간 장난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거하고 이 온유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 따뜻하면서 부드럽고 도탑고 후덕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 내용에 이제 이 담겨져 있어야지 비로소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다. 이게 선비의 생각이죠. 말 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온유도누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미적 쾌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퇴계가 도산 12곡을 짓는데 거기에 역시 풍류가 나오죠. 풍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조선시대도 이렇게 보시면은 조선시대는 조금 더 나와가지고 퇴계의 풍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도동서원인데요. 도동서원 보면 이게 사당이죠. 사당이고 강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월루라고 해가지고 누각인데 이게 재미있어요. 여기는 자기가 지표로 삼는 이 향교는 공자를 모셔놨습니다만은 서원은 바로 지역의 대표적인 도학자를 모셔놓거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을 모셔놓고 그분이 읽던 책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긴수작으로 이게 공부하는 곳이 강당이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자연과 더불어 이게 여기에서 누각에서 풍류를 즐기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연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주로 그래서 누각이 대체로 있어요. 서원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향교도 마찬가지죠. 향교도 누각을 짓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사청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 부대 시설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지표로 삼는 선현, 그 다음에 선현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까 강마이 도의하듯이 도의를 닦아가는 이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서로 풍류를 즐기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긴장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완되는, 긴장과 이완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산 12곡 제6곡 보면은 천운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세한데 천운대가 있거든. 좀 이따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천운대를 돌아 들어가지고 가보니까 왈락제, 이게 도산서당이에요. 왈락제 써놨죠. 도산서당의 제 이름이 여기에 왈락제입니다. 이게 물 뿌린 듯이 깨끗한데 여기에 만권생에 수많은 책을 쌓아두고 내가 이거 읽으면서 지내는 생애가 즐거움으로 끝이 없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즐기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보다 더욱더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책을 읽다가 조금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아프고 하면은 바깥으로 나오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왕래풍류죠. 도산서당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낙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가서 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시 와서 책을 읽고 이게 이런 어떤 왕래풍류, 일러무삼할고 이런 풍류를 선비들의 풍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운대에 돌아들어 왈락제 소시한데 만건생애로 낙사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풍류 일러무삼할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림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공간, 도산서당이 옛날 모습이 대체로 어땠을까?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이제 안동호가 이쪽으로 물이 안동호 때문에 물에 이렇게 잠겼습니다만은 길도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옛날 길은 그렇지 않죠. 이 물 따라가가지고 이게 낙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길이 전부 다 이렇게 요래나 있죠. 요게 바로 천연대입니다. 천연대고 저게 천연대고 요게 천운대. 천운대 돌아들어. 이 길이 요래 있으니까 천운대 돌아드는 거죠. 돌아가지고 들어. 요게 완락제거든요. 도산서당. 완락제에 소시한데. 요게 완락제. 완락제가 물 뿌린 듯이 깨끗한데 여기에 책을 쌓아도 요게 태계죠. 책을 만권을 쌓아두고 만권생에 쌓아두고 책을 읽는 그 즐거움 그 끝이 없도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퇴계가 나와가지고 이 중에 왕래 풍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풍류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어디 있습니까 이게? 1,000원짜리 뒤에 있죠. 1,000원짜리 뒤에. 요즘 1,000원짜리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1,000원짜리 뒤에 있고 앞에는 퇴계의 모습인데 퇴계가 시미를 입고 복근을 쓴 그림입니다. 요 한번 퇴계를 느껴보세요. 퇴계가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천운대, 요게 천운대거든요. 천광운영대,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가 소시한데 망권생의 낙사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 풍류 일러 무삼할고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도산서당입니다. 아마 거의 다 가보시지 않았을까. 여기도 보면은 이 정우당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조만한 연못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죠. 방당이 바로 방당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방촌이라 하잖아요. 이 방촌이라고 하는데 방당을 파놔놓고 여기 주자의 시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만은 반묘방당 일감계련이 할 때고 방당이거든. 방당을 켜놔놓고 그걸 이제 거기에 물을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도 지수처럼 명경지수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제 동락과 동락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홀로 즐기는 풍류입니다. 홀로 즐기는 이게 권건의 동락당기 보면은 그 흉중의 즐거움으로부터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 속의 어떤 즐거움으로부터 이걸 미루어 가가지고 사물에까지 이렇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사실 내가 춤을 추면 자연이 막 춤을 추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내가 기쁘면은 앞에 있는 사람도 기뻐 보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괴로우면 앞에 사람도 괴로워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미루어 가지고 사물에까지 미치고 천지 만물은 다 나의 한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즐거움으로 가득 찼는. 그게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나의 즐거움, 흉중지락 이것이. 흉중지락. 흉중의 즐거움. 이 흉중의 즐거움을 미루어 가지고 사물까지 미치고 그래서 천지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어떤 즐거움. 이걸 이제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자연 속에서 이제 소유하는 즐거움, 이 권호문의 동락팔고 이것도 동락이죠. 동락. 여러 사람하고 같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홀로 즐기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태평성대 전야일민이 그 시골에서 편안하게 사는 벼슬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경기체가 하는 거예요. 이 구름 낀 산록에서 산 기슭에서 밭을 갈고 또 안개 낀 강에서 이 낚시질을 하는 것. 이 밖에 일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궁통이 제천하니 빈천을 실험할까. 그렇죠. 궁하고 통하는 거. 궁해가지고 돈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잘 통해가지고 벼슬하고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하늘에 있다.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 흉중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억지로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뭐 비리라든가 부조리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빌어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빈천이 가난하고 천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근심하겠냐. 가난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즐거운 사람이 낫겠습니까? 돈 많고 괴로운 사람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한테 전부 다 돈 많고 괴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반대죠. 옥당 금마 이게 전부 다 이제 벼슬을 이야기합니다. 벼슬살이 하는 것은 내 원이 아니로세 천석이 수역이고 이게 이제 이 자연이 바로 이 오랫도록 사는 나의 어떤 이 생명을 구가하는 그러한 지역이고 초옥이 준대로다. 내가 사는 요 조만한 집이 바로 이 최고의 어떤 무릉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눕고 여기에서 잠자면서 우주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켜 올려보고 부 같은 경우는 또 계곡 밑을 이렇게 부시해보고 유관 품물 여기에서 여러 사물들을 이렇게 한번 싹 보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죠? 흉중의 어떤 즐거움이 사물과 더불어 이렇게 뿌듯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면은 다른 것을 이게 넉넉해지거든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극어연 호연 이런 어떤 느긋하고 호탕하게 계금독작 이게 질서 같은 것, 의식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옷걸음 같은 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꼭 메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것들도 없어요. 이게 가슴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홀로 술을 마시면서 이 망근을 쓰고 이렇게 근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이 앞에 이마를 다 드러내놓고 삐딱하게 이렇게 쓰고 길게 휘파람을 불면서 지내는 이러한 이 경치가 어떠하니 있고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굽신거리거나 뭐 비리를 저지르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나의 즐거움을 사람들과 또는 이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고 싶다. 특히 자연이죠. 이게 바로 동락팔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명은 그림을 그려요. 여기 진주에 남명 그 연구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상대학교 남명 연구소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은 남명이 그림을 그려. 화죽. 살아있는 향기를 죽은 향기로 보지 말아라. 생사로는 참으로 알기 어렵다네. 선철이 비록 죽었지만 전령은 옛날 학자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들이 삶의 자취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그 고인이 가던 길, 성현의 용심지적, 성현들이 마음을 쓴 자취 이런 것들이 책에 다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대나무를 그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모름지 그 전형 속을 깊이 보아야 한다네. 이렇게 하면서 남명이 대나무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비들은 늘 고하게 이런 어떤 그 유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동파관, 정자관을 쓰고 다 이렇게 각건을 메고 꼿꼿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죠. 책만 읽으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검은고도 타고 검은고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비파도 타면서 이런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이게 바로 한수작이죠. 김일손의 그 타경 김일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검은고를 만들잖아요. 이 굉장히 어떤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거기에 육현배 검은고 뒤에 글을 써놨어요. 이 어떻게 써놨냐면은 처음에 검은고를 만들고자 하였으면은 타경 김일손이 만들고자 하였지만 그 제목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어느 날 동안문 밖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서 그 자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떻어요? 이 살인문 설주 노인의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살인문 설주가 오동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땅땅 두드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했던 맑은 소리가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노파에게 그 제목이 오래된 것이냐 하는 물었더니 노파의 말이 근 100년이나 되었는데 그 한 조각은 돌적이가 다 썩어가지고 벌써 밥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설주가 2개잖아, 그죠? 문이 2개가 되는데 하나는 밥 뗐다는 거지. 밥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얻어가지고 하나 남은 가지고 얻어가가지고 금문고를 만들어가지고 타보니까
100년 넘었는 이게 그 오동나무로 만들어 보니까 소리가 맑게 울리더라. 이게 대단한 금은고가 됐다는 거죠. 근데 금은고 저쪽에 발치에 뭐가 있냐면은 빈지에 오히려 사람 사립을 만들 때 생긴 못구멍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어떤 오동나무 새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주를 뽑아가지고 문설주를 뽑아가지고 금은고를 만들기 때문에 육현금을 만드는데 그 밑에 여기에 이제 빈지라고 하는 게 이제 아랫부분인데 거기에 설주박은 자국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감상해 보니 초미금과 다름이 없어요. 이 초미금도 채홍고사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채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주막에 가서 자게 되는데 자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엌 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완전히 음악 소리예요. 불타는 소리가 막 이제 너무나 하여튼 이 찬란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서 뛰어나가 보니까 오동나무가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오동나무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은고를 만들거든요. 금은고를 만드는데 여기에 빈지에 저 아랫부분에 뭐가 있어요? 타다 남은 자국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초미금. 그 꼬리가 이렇게 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걸 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일손의 금은고에 돌적이 자국이 있는 것이나 채홍의 금은고에 거기에 타다 남은 자국이 있는 것. 이런 어떤 100년 되고 뭐 수백 년 된 이런 나무를 구해가지고 잘 마른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금은고를 만들었는. 이게 다 선비들의 이야기거든요. 한강 선생 같은 경우도 금은고를 직접 만들었죠. 그래 제자들한테 판 좀 얻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게 긴 수작만 해가지고 어떻게 놀 줄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의지하는데 이 악기도 만들어 보고 이게 단소 같은 거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고 남명처럼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 문인화 같은 게 있잖아요. 문인화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떤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30살까지 했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국영수예요. 국영수. 그 다음에 이제 30세에서 60세까지 막 이렇게 처자를 거닐 때는 더 중요한 게 정치경제. 정치경제인데 60살부터 90살까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능이에요. 예능. 그러니까 음악하고 미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음악하고 미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즐겁게 하는. 이걸 가지고 동락하기도 하고 동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동락 보세요. 이 사람이 혼자 즐기는데 이게 바로 포의풍류도, 풍류라고 하는 말이 있죠. 포의풍류도. 포의라고 하는 것은 벼슬 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벼슬 하지 않은 사람이 풍류를 즐기면서 혼자 즐기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처럼 좀 더운 여름인 것 같아요. 벗은도 안 신었어요. 선비들이 혼자 있을 때 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책처럼 진짜 책에 나오듯이 꼿꼿하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조금 이제 경직된 사고를 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약간 풀어놓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제 방탕하지는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혼자 기쁜 즐거운 어떤 생활을 해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 보면은 사방관을 쓰고 바람을 잘 통하는 걸 썼죠. 그 다음에 이게 향비파를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생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의금이라고 하는 밤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체력 연마를 하면서도 이렇게 달에 비춰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여의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쌍이병이 있고, 여기 이제 골동치미가 있거든요. 막 이 금 갖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은 다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전체를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사랑으로 보면은 요 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기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역사가 묻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기가 있기 때문에 쌍이병이 있고, 여기 이제 향로, 이거 보다가 또 향로에 향을 꽂아가지고 한번 은근하게
향을 맡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고라고 하는 잭인데 이걸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요게 이제 꽂아놨는 게 이제 그 화선지 이 종이에요. 이걸 여기에 이제 그 시흥이 일어나면은 이걸 빼가지고 이거 먹을 갈아서 붓으로 실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괴목 이상하게 생기고 괴상하게 생긴 이런 어떤 이 나무에 대한 어떤 취미를 느껴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고라고 하는데 논어에 보면은 고불고 고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고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 네모 반듯한 것이 이제 그 질서가 있고 정격인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고를 고라고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고불고 고가 없으면 이런 어떤 요 부분들이 훼손되면은 고를 고라고 하겠느냐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약간 확장해가지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근데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아버지라고 하겠냐 선생이라고 하겠냐 이거하고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가운데 이제 우스개 삼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둘기도 논어를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둘기 그걸 하면서 이제 이 고불고 고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이래 대체로 산비둘기 그래 울지요. 고불고 고제 이래 들리는 거지. 글 읽는 사람한테는 그래 들리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그거 혹시 기억날지 몰라요. 아마 그것도 이제 그 어렵게 살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비둘기 울음소리를 아이들이 이렇게 동요처럼 이렇게 하면서 혹시 아세요? 기집 죽고 자식 죽고 우째 살고 이래 운다고 그래 들리는 거죠. 그래 그런 거 있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제가 고향이 성주인데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글 읽는 선비들은 비둘기 소리를 듣고 저게 논어 읽는가 보다. 고불고 고제 이래 들리거든요. 또 제비는 뭘 읽습니까? 제비도 논어를 읽어요. 제비가 지지배배 이렇게 울잖아요. 논어에 보면은 지지위 부지위 부지 시지야 하는 거죠.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이게 진짜 아는 거다 이런 말인데 지지위 부지 시지야 이런 거지. 지지위 부지 시지야 이렇게 이 제비가 논어를 읽네. 근데 이제 어린애들 그때 우리 어릴 때 다 몽살고 하니까 그때 그래 들렸거든요. 혼자 사는 저게 너무 슬프다. 혼자 사는 호래비 한탄이 혼이 저쪽에 붙어가지고 저 비둘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고입니다. 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이국치민 파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여러 나라를 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는 좋은 그림이거든. 좋은 그림 글씨 이런 걸 펼쳐 보아가지고 이 글씨 좋다. 내용이 참 좋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서삼경 이런 책들을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이리 살더라도 심심하지 않아요. 여기 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좋은 글 보고 이런 어떤 취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국적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창토벽 벽이 흙으로 만든 벽에 종이로 창을 이렇게 내고 이런 조만한 어떤 초가삼간이에요. 이런 삼간에 종신포의 죽을 때까지 벼슬나지 않은 포의로 살면서 소형기중 이러한 가운데에서 소형 시를 읊조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겠다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 호리병 이게 뭐가 들었겠습니까? 술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심심하면 이거 하다가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비파가 있어요.
비파가를 이래 놓고 자기가 아는 곡을 다 연주해서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뭐를 할까요, 이분이?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술 한잔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놀아요. 이걸 여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생황을 이렇게 불어요. 달밤에. 니 어떻게 알았노? 안 오? 봤냐? 이게 김홍도가 조선 후기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니 어떻게 아냐? 저는 가봤어요. 어떻게 가봤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죠. 여기 보면은 파초 위에서 이제 생황을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월화 취생도 달밤에 취생도 생황을 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여튼 그 여름에 을씨냐고 처절한 어떤 슬픈 곡이라 가지고 시원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달빛 내린 집에 처절하게 생황을 부니 이 소리가 용이 우는 소리보다 더 낫네 이런 거거든요. 이 단원 김홍도가 그린 것인데 저는 이 그림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이 달밤인지 어떤 게 아냐. 이게 동양화의 묘미인데 이게 달이 없어요. 달이 하나도 없는데 달빛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 종이 자체가 달빛이 그득하잖아요. 종이 자체가. 이걸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바로 이게 월당 이거예요. 제목도 보면은 월화치생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감상하는 사람이 달빛이 가득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옛날 그림들이 제목하고 시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텅 빈 공간, 이 여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달빛이 가득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함께 즐기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락은 이렇게 즐겼어요. 책을 읽으면서 퇴 같은 경우는 왕래 풍류 일러무삼하려 책을 읽으면서 그다음에 앞에 자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낙천의 가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즐겼고 그다음에 포의풍류도 거기 가면은 자기 혼자 있어도 충분히 즐거운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책도 즐기는 도구예요. 책 보면 머리만 아프죠. 이게 책 읽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공자께서도 보면은 하기 시습지면 불여일로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의 즐거움. 우리 경대 가면은 공절하는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공부의 즐거움. 하기 시습지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 다산이 요게 개를 만드는데요. 개를 만들어 가지고 중난 시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 가지고 즐기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나자. 살구꽃 처음 피면 한번 모이고 이 좋은 사람들 동지들과 같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좋은 사람들만 보내기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정리하고 마음 잘 안 맞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맞고 이게 같이 이제 즐거운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보면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이게 즐거운 것은 이게 수단이 아니고 목적.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복숭아꽃이 이 위대한 중요한 학자인데요. 이렇게 즐겼어요. 복숭아꽃이 처음 피면 다시 모이고 한번 모이고 여름에 외가 익으면 한번 모이고 초가을에 또 이제 초가을이 서늘해 가지고 서지에 연꽃이 피면은 연꽃 구경하러 우리 다시 한번 모이자. 국화가 피면 한번 모이고 겨울철에 큰 눈이 내리면 또 모이고 세모의 분매에 매화가 피면은 다시 모이고 모일 때는 우리 술과 안주하고 붓하고 벼로 이거 가지고 자. 설비해가지고 술을 마시며 시를 얻는데 이바지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까 수작했잖아요. 수작은 술을 이제 주고받는 것인데 이게 상상력 같은 경우는 논어라든가 서경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외워간 이런 데서 이게 기발한 상상력이 안 나와요.
술을 약간 마시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넉넉해졌을 때 이게 이 안에 응축돼 있던 이러한 어떤 상상력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됩니다. 이걸 이제 염하고 운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을 때, 요때가 좋은 시예요. 안 그러면 책 읽다가 이렇게 지으면은 그냥 책을 그냥 이렇게 갖다 뺏기는 것 비슷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술이 왜 있을까? 모임은 나이 적은 사람부터 먼저 모임을 마련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되, 이 순서죠. 한 차례 돌면 다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이 작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같이 노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기생하고도 자제들하고 같이 놀아요. 요즘 보면은 완전히 뭐 이게 그런 게 어디에 기록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것을 즐기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는 자연스러운 어떤 법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이런 문화는 너무나 사실 귀중한 건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군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한 달 차이, 여기에 종적 질서가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7살 내외 아래 위로 대체로 흑요하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 그러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로 모여가지고 함께 있거든요. 또 이제 아들을 낳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특별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을 마련하고, 또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런 모임을 마련하고, 품계가 승진하면 또 마련하고, 또 과거에 급제한 자제가 있다면 그때도 이렇게 모임을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울려 직위고하라든가 이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지내자. 시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락의 풍류입니다. 동락. 즐거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더욱더 불어나죠.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넉넉하게 흉중의 즐거움을 갖출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같이 즐겼던 선유시가 많은데 기고봉의 선유시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술이 나오는데 정철의 장진주사입니다. 한 잔 먹세 그녀 또 한 잔 먹세 그녀. 이게 어르신들 혹시 체력이 되고 이러면 술 많이 자십시오. 그게 막 이게 사고를 치고 막 이게 몸이 안 따르면 그렇지만은 이게 몸이 반다는 것은 이게 술을 반다는 것은 몸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막 이게 행패를 부리면 안 되겠지만 주사가 심하면 안 되겠지. 그건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한 잔 먹세 그녀 또 한 잔 먹세 그녀 꼭 꺾어. 이것도 멋있어요. 내가 몇 잔을 마셨을까? 이걸 이제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끈끈 하니까 꽃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한 잔 먹을 때 이렇게 이 다른 어떤 풀 그런 것이 아니라 꽃나무 가지를 꺾는 거예요. 꽃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한 잔 먹고 하나 하고 이래 한다는 거죠. 꼭 꺾어 산 놓고 이 세어가면서 무진 먹세 그녀 끝이 없이 그렇게 먹자. 이 몸 죽은 후면 이 몸이 죽은 뒤에 지게 위에 그적 덮어. 내가 술 다 먹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 벼슬도 없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사람들이 지게 위에 그적 대충 덮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묻는 거예요. 지게 위에 그적 덮어 줄이어 매거나 새끼 같은 것들로 칭칭 감아가지고 쫄라매가지고 매어 가나 또는 내가 벼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벼슬을 하다가 또 술 많이 먹어 죽는데 유소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여에 지렁지렁 들리는 어떤 그 구슬 같은 것, 그 다음에 꽃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어떤 휘장도 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만인이 우리 예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울고 막 하지만은 울어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어욱새 가다가 보니까 억새하고 속새하고 떡갈나무, 백양숲에 가기국 가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게 위에 그저 덮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우리애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누른 해, 이 세월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누른 해, 흰 달, 누른 해와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이런 것들이 쇼소리 바람 불 때, 쓸쓸히 바람 불 때, 쓸쓸한 어떤 전경을 이렇게 보이는데, 이때 이제 또 이제 술 먹고 싶어가지고, 뉘 한 잔 죽어서 가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이게 누 한 잔 먹자 할거, 누가 더불어 술 한 잔 할거 이런 거예요. 쇼소리에 바람 불 때 뉘 한 잔 먹자 할거, 하물며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게 위에 덮여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소 보장에 좋은 상에 실려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또 누 한 잔 먹자 하려고 하다가 묻혔어요. 무덤 위에 묻혀 있는데 무덤 위에는 잔나비,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지만은 이런 관념이 들어온대요. 이게 잔나비 바람이 이 휘파람이 휙 부는데 굉장히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 무덤 위에 원숭이가 휘파람을 불 때 요 밑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요 밑에 누워가지고 죽어가지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나. 그러니까 뉘우친 들렸더니 그때 이제 후회해도 늦지 않다. 술 먹고 즐겁게 잘 지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구비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건강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술도 많이 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잔 먹새거녀 또 한 잔 먹새거녀 꽃꺾어 대체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꽃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거녀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그적 덮어 줄이어 매여가나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울어예나 어욱새 속새 뜰까나무 백양 속에 각이 곧 가면 누른 해 흰달 가난비 굵은 눈 가난비 굵은 비, 요게 굵은 비네요. 굵은 비, 쇼소리 바람 불 때 뉘 한 잔 먹자 할고 하물며 무덤 우에 잔나비 바람 불 때 야 뉘우친들 어떠리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서울의 사람들, 이 경화 세족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떻게 놀았을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윤복의 풍속도를 잘 그렸던 사람인데 주유 청강도 맑은 강에 배를 띄우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놀았어요. 놀 때는 항상 이게 기생이 따르는데 한 사람, 여기 선비가 한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기에 기생이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명, 두 명, 세 명 있고 이 사람들은 악노는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흥을 돋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노비인데 배를 젓는 사람. 이 사람 두 사람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인데 이게 풍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이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선비들. 저 배가 이렇게 쑥 갈 거 아닙니까? 가면은 앞에 이제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로 막 물러나죠. 그런 걸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시상을 떠올리면서 여기 이제 뭐 인간도 생각하고 우주도 생각하고 사물과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즐거움이라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시를 쓸까? 이런 걸 생각하고 그 시흥을 돋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요 파트너가 여기 있거든. 여기서 생황을 부려요. 뱃머리에서 생황을 이렇게 부르니까 자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거기 생황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이거죠. 요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건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요. 이 사람은 여기 이제 기생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여기 턱을 받쳐가지고 지금 예뻐가 죽어요. 하여튼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미 수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오늘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의 부인들은 다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다 있지. 집에서 이제 아주 이제 살림살이 이렇게 한다고 바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놀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 이게 그 신윤복 이것도 청금상년도인데 청금상년도 요게 이제 바깥으로 내세우는 그 문패거든요. 이 그림의 문패예요. 이게 뭐냐면 금이니까 검은고를 듣는다. 검은고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상년, 연꽃을 감상한다 이거잖아요. 이 청년상금도니까 검은고 음악 듣고 연주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연꽃을 감상하는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역시 요거는 아까는 이제 조금 나이가 적은 청년들이고 청년 선배들이고 요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인데 역시 요게 이제 한 세트고 여기가 한 세트고 여기 이런데 여기 청년이니까 청금이니까 여기죠. 검은고를 연주하고 이분이 점잖게 담뱃대를 곤방대를 다 이렇게 뽑아 물고 연주를 듣는 거예요. 좋은 연주로고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년은 이거죠. 이 연꽃잎 있죠. 연꽃잎 해가지고 시선이 이제 이쪽으로 하면서 이분은 이제 시상을 떠올리면서 선비 고유의 어떤 시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끝나요, 사실은. 청금상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운 거고. 근데 이 그림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이 갓도 막 벌써 제치고 지금 굉장히 깊게 수작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 인간이 원래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모순이라고 했는데, 모순적 통일성,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모순적 통일성이나 감성 이런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면은 인류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이런 이면과, 인간의 표면과 이면들을 사실 드러내는 거죠. 이런 마음 다 있죠. 이런 마음 다 있고,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 하면은 늘 이런 것만 내세웠는데, 한수작 같은 거, 이거 역시 전부 다가 한수작이지만은, 이것도 용인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이죠,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서양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건 이제 또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거기도 보면은 인간의 어떤 심각한 어떤 철학적 체계 이런 것들이 그 사생관과 관련된 이런 것들, 죽음과 삶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유산, 이게 가야산을 그 산행을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취형이 바야흐로 물어있고 흉금이 시원하게 확 트여 내가 여러 벗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들어온 자 가운데 그 마음이 혹여 한 점의 더러운 생각이라도 가진 자가 있다면 산신령이 장차 말꽃비를 막아서 행차를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희롱하면서 길을 갔다. 이거 바로 이제 선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책과 관련된 이야기죠. 아까 왜 고수관사도 같은 그 그림하고 아까 조선 후기의 풍속도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산행을 하면서 산천을 통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자기의 어떤 정서를 이렇게 회복하고 순화시키고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고사 관수도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흥취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혼자 즐기기도 하고 함께 즐기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인간은 어떻게 모순되어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는 긴 수작과 한 수작이 있고 한 수작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풍류에 대한 개념부터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왔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동락과 동락 여기까지 했어요. 동락 같은 경우는 혼자도 충분하게 즐겼던 선비들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 즐겼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미술과 음악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러면 이게 공간을 이제 어떻게 갖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공간을
공간은 그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진주에도 아마 그런 게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몇 경 있잖아요. 10경.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짝수로 돼 있어요. 4경, 8경, 10경, 24경, 48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점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는가 또는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어떻게 문화화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이 안에서 문화하면서 즐겁게 지낼 것인가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방 안에 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경을 만들어요. 예컨대 동창이 1경이고 그 다음에 서화가 있으면 서화가 또 하나의 경이 되고 또 문방사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또 하나의 경이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대단히 넓혀가지고 도시 하나를 전체를 들어가지고 뭐 대구 10경 이런 서거정이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그 공간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한병루 중수기 이런 데도 보면은 이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정경세 같은 경우는 우곡자병 12절이라고 해가지고 전십경 20절이라고 해서 전십경 후십경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에 시를 지어요. 그 이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자연하고 이렇게 수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줄량 같은 경우는 매학정 8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세원 48경. 소세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세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8곳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뭔가 이름을 붙이고 의미 있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 어르신들 당호 있어요, 당호? 당호 뭐 그 화성 아파트 204호 이런 거 말고 당호가 있어야 돼요. 당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내가 지었지만은 자식들이 그걸 대체로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건 한글로 지어도 괜찮은데 옛날 어른들 전부 다 당호로 짓죠. 사임당 하는 것도 바로 사임당 할 때 그 당호잖아요. 그 신사임당. 그 다음에 무슨 천모당이라든가 전부 다 당호거든요. 집의 이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거실에도 좋고 문에도 좋은데 문미도 좋은데 그 당호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경대에 있는데 경대에 또 제가 10경을 만들어 봤죠. 만들어 봤는데 이게 본관이에요. 그 학교의 어떤 상징이 첨성되기 때문에 본당, 이게 본당이거든요. 본당에서 별 보는 거. 이게 이제 일경이 될 수 있겠다. 교탑 정정, 우뚝한 교시탑.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뭐 당상청강이라든가 민청함성, 고탑 신월, 예탑에 그 저희 학교 앞에 가보면은 야외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탑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달이 이렇게 뜨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고탑에서 초성달이 뜨고 청담관어 맑은 일청담이 있거든요. 일청담에서 고기 보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죠. 요게 이제 일청담이거든요. 청담관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를 이렇게 다 지었거든요. 지어서 옛날 그 몇 년 전에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시회 하기도 했어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현대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문화 공간이 돼가지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 자기 집이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당이라고 제호를 그 당호를 지으면은 그게 앞에 보면은 앞베란다에서 산이 보일 수도 있고 도시가 보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시도 괜찮아요. 꼭 이제 한시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공간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그 각자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돌에 글씨를 파가지고 즐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산서원 앞에 가보면은 천연대라고 하는 요 글자를 이 산에게 받아가지고 쓰는 뭐 그런 어떤 게 있었습니다만은 요게 천연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퇴계가 이걸 천연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인들이 월천이 이산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악의 이산해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 돌을 새기고 이 앞에 다리도 놓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선중심인데 요거는 점중심이고 선중심이 바로 구곡이에요. 구곡. 진주에 보면은 금천구곡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한 160개가 넘어요.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주자학의 나라가 되면서 이 구곡이 많이 생기는 건데 이게 계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구곡은 기본적으로 홀수 5곡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13곡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이래요. 여기는 계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선 혹은 복선으로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7곡, 5곡으로 줄어드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선이 이제 함께 뭉쳐지는 건데 이게 이제 흥미로워요. 이 자연을 선비들이 어떻게 봤느냐? 점을 중심으로 한 짝수가 있고 선을 중심으로 한 홀수가 있는데 이게 음양이잖아요. 음이 바로 짝수고 홀수가 양수인데 홀수하고 양수가 함께 문화구조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통해가지고 그 속에 인간이 살고 이런 어떤 전체를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음양론이 숫자하고 관련해가지고 문화구조로 이렇게 변형된, 또 구현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월구곡 보면은 무월구곡이 있거든요. 한강선생 시에 보면 앙화, 주부자, 무의구곡, 시운, 십수 이런 게 있고 정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자원을 해가지고 짓는 것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곡 안에 이렇게 또 곡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 안에 곡이 있고 이 안에 경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청천삼위 같은 경우는 제1곡 봉비암 주변에 있고 수가제 10경 같은 경우는 제2곡 한강대에 있고 이게 보면은 하나의 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러니까 계곡이 있으면은 그 안에 다시 이제 점조직으로 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선과 점이 함께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비 문화의 공간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 논리입니다. 여기 바로 음양론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어요. 여기 무월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최린의 마늘담 일대 해가지고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월정사 8영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무월정사 10영도 있어요. 이 성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10곡으로 마늘담 일대에 또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곡이 쭉 나와 있는데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 여기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비들의 문화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봐서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선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여러 대별되고 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8경, 10경, 그 다음에 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5곡과 9곡, 그 다음에 13곡 이렇게 늘어나기도 한다. 홀수로 되어 있다. 짝수와 홀수는 음양의 관계를 이루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러한 음양론에 입각해가지고 문화 공간을 창출했다, 만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사람이 돌아가시더라도 제문 이런 거 거의 안 짓죠.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일상생활 속에 제문도 짓고 헤어지고 만날 때 꼭 한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어떤 정서들, 물론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다 없어지긴 했지만은 이런 걸 이제 살려보려고 하는, 거기에 카톡 몇 문자 이렇게 날리는 거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정하고 또 즐겼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월구곡이 대체로 이런데 여기에도 다 점조직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을 통해가지고 만들어갔던 문화 생산
되는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죠. 김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봉비암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를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요즘 이렇게 하면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마치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대부터 90대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즐겁게, 어떻게 하면은 혼자 있어도 즐겁고 같이 있어도 즐겁게 할 것인가. 그 방식들이 있는데 방식들은 스스로가 개발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비파타고 생황 불고 이렇게 즐겼는데 그걸 다시 배우셔도 좋고, 그 다음에 더불어 있을 때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 즐길까. 이게 또 현대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만큼 또 중요한 게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점을 중심으로 한 거 있는데, 점을 중심으로 한 것은 짝수로 하는데요. 그게 4경으로 해도 되고 10경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게 꼭 한시일 필요는 없어요. 또 시가 없어도 괜찮아요. 시가 없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그때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글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새에 비유해 가지고 지적 능력하고 그다음에 소통 능력, 그다음에 이제 이 몸통인 건강, 체력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제일 끝에 이 체력을 잘 유지하셔 가지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